토요일 아침,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산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늘 혼자 산에 오르는 편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등산복의 바스락거림,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생생한 살아있음의 소리. 숨이 조금 가빠올 때쯤 나는 마지막 오르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정상에 다다르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바위에 앉아 물을 마셨다. 땀이 식으며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쳤다. 그때였다. 저기요,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낯선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햇살을 정면으로 받은 남자가 서 있었다. 등산복 차림에 목에는 수건이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단정하고 차분했다. 그의 미소가 짧게 스쳤다. 나는 카메라를 받아들고 그를 향해 렌즈를 들었다. 이쪽으로요. 네, 조금만 왼쪽으로. 셔터를 누르는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그 뒤로 푸른 하늘이 번졌다. 찰칵. 그는 사진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사진이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다. 혼자 오셨어요? 그가 물었다. 네.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저도요. 요즘 바람이 좋아서요. 그의 말투는 짧았지만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바람이 정말로 좋았다. 선선하고 깨끗하고 어쩐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는 그런 바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하산길로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무엇 하나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냥 짧은 인사, 스쳐 지나간 대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바람이 또 한 번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 그날 사람 많은 산 정상에서 나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렸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커피 내리는 향, 누군가의 웃음소리. 모든 게 평소처럼 흘러가는데 나만 홀로 어딘가 엇박자를 타는 느낌이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데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지난 주말에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던 남자, 그리고 그가 말했던 짧은 한마디. 요즘 바람이 좋아서요. 단순한 말인데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시간 동료 은지가 다가와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야, 너 요즘 좀 달라졌다? 뭔가 얼굴이 밝아. 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그냥 주말에 산 좀 갔다 왔어.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산? 은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너가 산을 간다고? 가끔은 사람 없는 데 가야지 생각이 좀 정리돼. 하지만 정작 산에는 사람이 많았고 그중 한 명의 얼굴만이 내 기억 속에 깊게 남았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간지럽고 어딘가 허전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괜히 사진첩을 열어봤다. 그날 찍었던 풍경 사진 속에 멀리 희미하게 잡힌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선명하지도 않은 그 실루엣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입꼬리가 올라갔다. 진짜 웃기네.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괜히 미소가 지어지고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정상에서 느꼈던 그날의 공기가 다시 떠올랐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 생생했다. 그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눈빛. 그 모든 것이 마치 내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든 듯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유 없이 산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끌렸다. 그날 아침 회의 일정표를 확인하던 나는 눈을 의심했다. 신규 협력사 미팅 라운테크 대표 참석.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묘하게 불안했다. 아니, 설마 그럴 리 없지. 회의실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회의실 중앙 커다란 모니터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였다. 산 정상에서 만났던 그 남자.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놀란 듯 미세하게 흔들리던 시선이 금세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라운테크의 도연입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 반갑습니다. 마케팅팀의 지훈입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다. 회의는 평범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내 귀에는 도연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숫자와 그래프가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가끔 내 쪽을 향하는 걸 느꼈다.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 시안 정리 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차분하고 명확하고 여전히 그때처럼 안정적인 어조였다. 하지만 내 안의 감정은 그렇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나도 황급히 자료를 정리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런데 문 쪽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다. 그날 산에서 배웠던 거 맞죠? 조용한 목소리. 그 말에 내 손끝이 살짝 떨렸다. 네,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그가 미소 지었다. 아주 짧게, 하지만 확실히. 순간 그때의 바람이 다시 스쳐가는 것 같았다. 회의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고 먼지가 반짝였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오늘 회의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그가 회의실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잊었다고 생각했던 설렘이 다시 내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퇴근길이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다. 회색 구름 사이로 서서히 어둠이 스며들더니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하나 사야 하나 망설이던 순간 누군가 내 앞에 우산을 들이밀었다. 이런 날엔 꼭 우산을 챙겨야 하는데요. 그 목소리, 그 낮고 차분한 어조는 잊을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자 도연이 서 있었다. 어깨에 묻은 빗방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대표님, 여기 웬일이에요? 그는 웃으며 우산 안쪽으로 나를 이끌었다. 근처 미팅이 있어서요. 그런데 지훈 씨, 비 맞는 게 보여서. 그의 말에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좁은 우산 속 빗소리가 모든 세상의 소리를 덮어버렸다. 서로의 어깨가 살짝 닿았고 그 짧은 온기에 내 심장은 요동쳤다. 비 냄새, 그의 숨결, 그리고 우연히 맞닿은 손끝. 오늘 회의 고생 많으셨죠? 그의 목소리가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공부가 됐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우산 손잡이를 조금 내 쪽으로 기울였다. 지훈 씨, 비에 젖으면 감기 걸립니다. 그의 손등이 내 손등에 닿았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살짝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다. 지훈 씨, 저 쉽게 다가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빗소리보다 더 조용한 그러나 묵직한 말이었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다. 마치 한 발짝 이상은 안 된다는 선이 그어져 있는 듯했다. 말없이 걸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발끝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와 나 사이의 거리도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것 같았다. 짧은 길이었지만 마음은 오래 흔들렸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 바로 그 순간의 공기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우산 끝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대로 현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쉽게 다가가면 안 되는 사람.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건 그 말을 듣기 훨씬 전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회의실, 보고서, 매일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공기 속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로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다시 마주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다. 회의 중 도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게 떨렸다. 차분하고 단정한 말투. 그 속에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언제나 내 앞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 그 신중함이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스치듯 마주쳤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 씨, 그날 비 많이 맞지 않았죠? 네, 괜찮아요. 그날 덕분에요.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왜요? 괜히 의미를 만들게 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다. 의미를 만들게 했다. 그 말은 애써 거리를 두려는 그러나 이미 마음이 간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일 이야기였잖아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의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가 내 마음에도 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모니터 불빛이 사무실을 희미하게 비췄다. 야근하던 나는 무심코 메신저 창을 열었다. 라온테크 도연 대표 그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 옆에 초록 불빛이 묘하게 마음을 간지럽혔다. 메시지를 보낼까? 아니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다. 결국 아무 글자도 입력하지 못한 채 창을 닫았다. 하나의 대화창이 사라지자 오히려 공허한 침묵이 더 크게 밀려왔다. 며칠 뒤 도연은 점점 바빠졌다. 전화회의가 늘었고 자리를 비우는 날도 많아졌다. 회의에서 마주쳐도 인사는 짧고 무표정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이유 없이 초조해졌다. 은지가 물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멍해? 그 사람 때문이야? 나는 무심한 척 웃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조금 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말이 떠올랐다. 쉽게 다가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말.
괜히 의미를 만들게 한 것 같아서요. 그가 내게서 멀어질수록 나는 그 의미를 더 붙잡게 됐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엔 여전히 그날의 비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게 그의 이름이 흩어졌다. 며칠 동안 도연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회의 일정도 미뤄지고 메일 답장도 평소보다 늦었다. 라온테크 측의 일정이 꼬였다는 얘기만 들려왔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프로젝트 자료를 전달하러 그의 회사에 들른 날, 로비에서 마주친 도연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다. 피곤이 묻어 있었고 눈밑이 살짝 꺼져 있었다. 그래도 그는 늘 그렇듯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 직접 와주셨네요.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근처라서요. 나는 가볍게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도연의 손에 쥐어진 종이컵 커피가 식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요즘 좀 힘들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도연은 짧게 웃었다. 대표라는 게 별건 없네요. 누구보다 단단해야 하는데 요즘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했고 진심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깨달았다.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지훈 씨가 저한테 잘해주면 그게 더 부담돼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동시에 벽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책상 위 커피 향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사실 몇 달째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요. 도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직원들 앞에선 웃어야 하니까요. 가끔 그게 너무 어렵네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무심코 그의 손을 바라봤다. 노트북 자판을 오래 두드린 손, 얇고 단단한 손가락. 그 손이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텨냈을지 상상됐다.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내 말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지훈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저는요,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죄처럼 느껴져요. 그의 눈빛 속엔 슬픔과 단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를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울리고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깥의 찬바람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 바람이 참 좋아요. 그가 말했다. 산정상에서 처음 불던 그 바람이랑 비슷하네요. 나는 그 순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건 아마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그가 짊어진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무게의 일부를 나도 함께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동안 도연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메일도 전화도 회의 일정도 그의 빈자리가 사무실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이상할 만큼 크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각에 알림음이 울렸다. 토요일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보낸 사람은 도연이었다.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떨렸다. 혹시 그 산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화면 위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결국 손가락을 움직였다. 네, 갈게요. 토요일 새벽 하늘은 아직 회색이었다.
등산화 끈을 묶으며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다. 마치 약속된 재회처럼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르막길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처럼 숨이 가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나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곳,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 등 뒤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고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 천천히 미소 지었다. 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 오랜만이네요. 그쵸? 처음 봤던 날이 생각나네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공기를 갈랐다. 그날의 기억이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다. 둘 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대화를 대신했다. 그 바람 속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망설임과 그리움이 실려 있었다.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여길 떠올렸어요. 여기서 본 하늘이 이상하게 잊히질 않더라고요. 그의 눈빛이 내게 닿았다. 진심이 담긴 그 시선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지훈 씨 생각도요. 그 한마디에 모든 바람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가슴속 어딘가가 천천히 뜨거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 아래서 도연의 표정은 더없이 맑았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오자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처음 그를 만났던 날의 바람이 지금 이곳에서도 똑같이 불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바람이 다시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는 내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말을 꺼내기 전에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날 이후 당신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의 첫마디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고 한 점의 거짓도 없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바람 한 줄기가 스치며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갈랐다. 책임이 있다고 말했죠. 사실은 겁이 났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또 상처 줄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서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귓가를 가득 메웠다. 한 단어, 한 문장마다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지금은요?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지금은 당신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얹혔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번져갔다.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지고 시간이 천천히 멈춰섰다. 지훈 씨, 그가 낮게 내 이름을 불렀다. 그날 산정상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짧고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바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의 바람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그때는 시작의 바람이었다면 지금은 서로를 향한 바람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산 정상에서의 그날은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이젠 당신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내 하루를 부드럽게 감쌌다. 처음엔 불안했다. 이 감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일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도연은 그 걱정을 천천히 지워나갔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하는 사람이었다. 프로젝트 회의 중에도 그는 여전히 단정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땐 대표로서의 얼굴, 나를 바라볼 땐 조용히 미소 짓는 눈빛. 그 두 얼굴 사이에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는 그에게 흔들림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퇴근 후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창밖에는 초여름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검은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커피보다 바람이 더 좋네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늘이 천천히 붉게 물들었다. 도연이 커피잔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죠. 같은 바람인데 그날 이후로 다르게 느껴져요. 나는 살짝 웃었다. 저도요.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이젠 그 시선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마음이 쉬었다. 그의 눈빛은 말없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사랑의 모양일지도 몰랐다. 요즘은 어떤가요? 그가 물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상하게 매일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그래요. 짧은 대화, 작은 미소, 그리고 바람 한 줄기. 그 속에 모든 게 있었다. 불안했던 지난날도, 설렘으로 가득했던 순간도 지금은 그저 한 장의 평온한 그림처럼 느껴졌다.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우리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이 바람은 시작의 신호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바람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네요. 둘 사이의 공기가 따뜻했다. 말이 없어도 충분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고 그 바람이 우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었다. 봄이 완전히 돌아왔다. 하늘은 맑고 나무의 잎은 연두빛으로 빛났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걸으며 어깨 위 햇살을 느꼈다. 그 옆엔 도연이 있었다. 오늘은 양복 대신 편한 셔츠 차림이었다. 서로의 발걸음이 같은 속도로 맞춰졌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했다. 이 길 기억나요? 도연이 물었다. 여기 우리 처음 프로젝트 끝나고 커피 마시던 곳 근처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날은 바람이 참 많이 불었죠. 그래요. 그때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요? 이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인지.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에 지우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햇살 속에서 도연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다. 대표님은 항상 단단한 줄 알았어요. 단단한 척했죠.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도 이젠 누군가 옆에 있으니까 진짜 단단해진 것 같아요. 지우는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얹었다. 그 손의 온기가 익숙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걷기 시작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새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났다.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바람 따라 천천히 걸어요. 지우는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바람 따라 걷는다. 그건 어쩌면 처음 만났던 그날의 약속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많던 산정상에서 서로의 시선이 처음 닿았던 그 순간처럼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렸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은 낯설지 않았다. 도연이 말했다. 그날의 바람 기억나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바람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웃음이 섞였다. 카메라가 멀어지듯 장면이 흐려진다. 봄빛 속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 뒤로 바람이 살며시 불며 나뭇잎을 흔든다. 그리고 자막처럼 한 문장이 떠오른다. 그날의 바람은 사랑이 되었다.